여보, 이혼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간 참아온 진실을요. 박미선, 74세. 이 여자가 결혼한 건 1974년 24살 때였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당시 26, 대학을 갓 졸업하고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성실한 성격. 미선의 부모님도 만족했던 혼처였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전세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진수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이면 미선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미선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날짜. 하지만 영수증에 적힌 호텔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출장 어디 갔다 왔어요? 진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었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지갑, 서류, 가방, 옷 주머니. 조금씩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76년 봄 미선이 임신 6개월이었을 때 집 전화로 낯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 회사 동료인데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남편 지금 없는데 전할 말 있으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1970년대였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미선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6년 7월 큰아들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진수는 좋은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미선은 또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여자 물건을, 립스틱, 향수, 그리고 쪽지 하나.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미선은 그날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1978년 딸 지은이 태어났습니다. 1980년 막내 정민이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된 미선은 이제 더더욱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계속 외도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교묘하게. 하지만 미선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거.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요? 미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려고? 아니면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어쩌면 그냥 참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하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5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정우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지은은 병원 간호사가 되었으며 정민은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미선은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운 헌신적인 어머니. 그들이 아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일 밤 혼자 울었다는 것을.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웃으며 맞이했다는 것을.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진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진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부인분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미선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 그동안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50년을 참았으니 마지막까지 참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리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연결식이 끝난 그 순간 미선은 움직였습니다. 관 위에 이혼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미선은 첫 번째 사진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1980년대로 보이는 사진. 한 남자와 여자가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진수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틀림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미선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982년 5월 23일.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의 필체였습니다. 내가 6살 때야. 아버지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지. 딸 지은이 다가왔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두 번째 사진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99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남자, 다른 여자.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1995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날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왔지. 세 자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사진 속 진수는 늙어갔지만 옆에는 항상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막내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내가 확인한 것만 12명. 12명이요? 응. 어떤 여자는 1년, 어떤 여자는 10년. 가장 오래된 여자는.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을 만났어. 1999년부터 작년까지. 서류는 호텔 투숙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 같은 호텔, 같은 방 번호. 25년간 빠짐없이. 지은이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걸 다. 미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씩 모았어. 50년 동안. 미선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적 없는 은행 계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비자금 통장이야. 3개 있어. 첫 번째 통장은 1985년에 만들었어. 두 번째는 1998년. 세 번째는 2007년. 미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총 금액은 8억 4천만 원.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8억? 말도 안 돼요. 아버지 퇴직금이 2억이었잖아요. 어떻게 8억이? 미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월급 빼돌렸지. 매달 조금씩. 나한테는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여기 넣었어.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 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나 파트타임 일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하고.
아버지한테 돈 더 달라고 하면 회사 사정 어렵다고 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8억을 모으고 있었어. 나 몰래. 세 자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해서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돈은 어디 있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찾을 수가 없어. 통장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아마 그 여자들한테 줬을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겨뒀거나.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산 은닉이잖아요. 신고? 미선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돈 찾을 수도 없고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 그럼 어떡하려고요? 미선은 세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서. 금액은 5억 원. 미선은 설명했습니다. 사후 이혼이라는 게 있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생전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데요?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산에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 차, 보험금. 거기서 나한테 5억을 달라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을 상속이 줄어들지. 미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재산 받고 싶니? 다른 여자들한테 쓴 돈, 엄마를 속이고 모은 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50년 참았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너희 때문에 참았고 너희가 크고 나서는 그냥 습관이 됐어. 참는 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내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 지은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제일 힘들 거야. 왜요? 너 간호사잖아. 환자들 가족 많이 봤을 거야. 엄마 같은 사람.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봤습니다. 남편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참는 아내들.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머니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지 마세요. 해야 할 일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정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생각 좀 해봐야 해요. 뭘?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예요. 이거 법원 가면 다 공개되잖아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미선은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안 망신? 그럼 나는 뭐니? 50년 바보처럼 산 나는? 그게 아니라. 정우야. 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 편 들 거니? 나한테 이런 짓 한 사람 편?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장례식은 끝났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왔어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 오빠. 그 순간 미선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은혜는 미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를 사랑했어요.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은혜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야? 25년 만난?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1999년부터요. 작년까지. 왜 왔어? 작별 인사하려고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별 인사? 지금? 죄송해요. 장례식 때 오고 싶었는데 가족분들 계셔서. 미선은 은혜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했겠다. 25년 만났는데 장례식도 못 오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것보다 물어볼 게 있어. 미선은 은혜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돈 받았어? 네? 그 사람한테 돈 받았냐고.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매달 200만 원씩. 25년이면. 미선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6억이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두 번째 봉투를 꺼내 통장 사본을 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알아? 은혜는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 이름으로. 비밀번호 알아? 네. 미선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말해. 하지만 말하라고.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9만 1215예요. 뭐? 1999년 12월 15일이요.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미선도 기억했습니다. 딸 지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진수는 결혼식이 끝나고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우리 딸 결혼식이었어.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그날 시간 된다고 해서. 미선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 날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선은 일어서서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비밀번호 알려줘서. 저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은혜는 일어섰습니다. 관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가 나가고 빈소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통장에서 돈 찾을 거야. 그리고 법원에 이혼 신청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정말요? 응. 50년 참았어. 이제 끝이야.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은 포기할게요. 엄마가 다 가지세요. 미선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 그날 밤 미선은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미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하기로 했어. 뭐? 진수 씨 돌아가셨잖아. 사후 이혼이라는 게 있대. 죽은 후에도 이혼할 수 있대. 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응, 근데 무서워. 뭐가? 이제부터 혼자잖아.
50년 만에 처음이야.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이미 혼자였어. 50년 동안. 미선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나 혼자였어.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축하해.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미선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 한지희가 설명했습니다. 사후 이혼 소송은 처음이시죠? 네,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생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3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인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 증거예요? 50년치예요. 지인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호텔 영수증,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통장 사본.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인데 이 경우는. 지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50년간의 지속적인 외도, 재산 은닉,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5억도 가능합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많은 돈이네요. 지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50년 치고는 적어요. 할머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존엄성 문제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일주일 안에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미선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혜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2억 8천만 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선은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은혜에게 송금. 그 외에도 여러 계좌로 돈이 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여자들이겠죠. 은행을 나와서 미선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혼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할머니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5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추억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지은아. 엄마, 점심 같이 드실래요? 지금? 네, 병원 근처에 맛있는 식당 있어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병원 근처 식당에서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변호사는 만나셨어요? 응, 일주일 후에 소장 넣는데.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미선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제 다 밝혀지니까 후련해.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아버지를 존경했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알 리가 없지. 나도 숨겼으니까.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미선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잘 숨겼어. 아무도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미선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추억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미선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거요. 혼자 살 거라서. 위치는요? 어디든 좋아요. 햇빛만 잘 들면. 부동산 중개인은 몇 개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미선은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작은 원룸.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약을 하고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치 짐이었습니다. 옷, 책, 사진, 그릇. 너무 많았습니다. 미선은 대부분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기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미선은 멈췄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1974년. 24살의 미선과 26살의 진수. 사진 속 미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때는 몰랐죠. 앞으로 50년이 어떨지. 미선은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피고는 망 박진수였습니다.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씨 부인이 사후 이혼 신청했대. 정말? 왜? 외도 때문이래. 50년 동안 바람 폈대. 50년? 말도 안 돼. 동네는 떠들썩했습니다.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소문 날 거, 손가락질 받을 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 여성들이. 어느 날 미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60대 후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도 남편한테 당했어요. 30년 동안.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았어요. 선생님 보니까 부러워요. 미선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제 남편 죽었는데요. 사후 이혼할 수 있어요. 저처럼.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 변호사 전화번호 드릴게요. 미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사후 이혼하고 싶어요. 미선은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여자들이 참고 살았다는 것을. 미선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늦었지만 용기 내는 여자들. 매주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남편은 25년 바람 폈어요. 저는 40년이요. 저는 평생.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숨기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법정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변호사 지희가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망인 박진수는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9년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지인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특히 강은혜 씨와는 25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며 총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진수의 형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망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도 원고가 임의로 수집한 것입니다. 망인의 동의 없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가 대답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로 망인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도청이나 미행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공공장소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로 잡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선 씨, 왜 사후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50년 참은 이유가 뭔가요? 자녀들은 뭐라고 하나요? 미선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50년간 참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요?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후회예요. 후회요? 진작 이혼하지 못한 거요. 50년을 낭비한 거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74세 할머니의 사후 이혼 소송 화제. 50년 외도 견딘 아내 남편 사후 이혼 청구. 늦었지만 용기 낸 여성들 잇따라 사후 이혼 신청. 미선은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TV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선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수락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느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여성학 강의였습니다. 미선은 수락했습니다. 강연 날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았습니다. 미선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미선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비밀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왜 참았냐고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1970년대에 이혼한 여자가 살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참을지 떠날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네? 사후 이혼 후회하시냐고요? 미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오히려 진작 못한 게 후회돼요. 그럼 남편을 용서 못하시나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민이 있어요. 말해봐.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제가 참아야 할까요? 미선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참지 마. 지금 떠나. 50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여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 미선은 더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복지관. 어디든 불려가면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50년의 고통을, 그리고 지금의 자유를. 어느 날 미선은 친구 순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보람 있어. 몸은 괜찮아? 응,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미선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가 봐. 순자는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달라졌어. 뭐가? 표정이. 예전에는 항상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아.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가벼워진 것 같아. 50년의 짐을 내려놔서 그래. 맞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지희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피고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합의요? 네, 위자료 4억에 합의하자고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해요. 네? 왜요? 5억 받을 거예요. 제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하지만 변호사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지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합의 제안 거절했어? 응. 왜? 4억이면 큰 돈인데.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50년의 가치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12월 20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강은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망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돈은 받았나요? 네, 매달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얼마나 되죠? 약 6억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유부남인 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미선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혜가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6억 다. 미선은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돌려받을 생각 없어. 그건 내가 번 돈이야. 하지만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시는 유부남 만나지 마.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는 떠났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혜도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아마 둘 다겠죠.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2025년 새해였습니다. 미선은 새 집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새 자녀가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실까봐 왔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네 사람은 함께 떡국을 끓였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재판은 어떻게 돼요?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재판이야. 결과 나올까요? 아마도. 변호사가 그러던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돈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갈까 해. 어디로요?
유럽. 평생 가보고 싶었어. 혼자요? 아니, 순자 이모랑.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미선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시간이야. 하지만 미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너희랑 갈게. 떡국을 먹으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 안 나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끔 나.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럼 그리워요? 미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립지는 않아. 다만 아쉬워. 뭐가요? 좋은 추억을 못 만든 게. 50년이면 긴 시간인데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어. 세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후회 없게. 네, 엄마.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가고 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첫눈이었습니다. 미선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75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50년 만의 자유. 다음 주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망인 박진수의 49년간 지속적인 외도 및 재산 은닉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후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 박미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미선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살아보려고요. 제대로. 75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변호사 지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변호사님. 돈은 한 달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희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셨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었지만 용기 내는 여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미선 씨 이겼대요. 정말요? 5억 받으셨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 낼게요. 저도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요. 미선은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함께였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미선은 위자료 5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통장을 받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씩. 너희 셋한테. 왜요? 엄마가 받으신 건데. 너희 대학 등록금 내느라 힘들었잖아. 이자 쳐서 돌려주는 거야.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서.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최고예요. 정민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선도 자녀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너희가 있어서 50년 견딜 수 있었어. 남은 3억 5천만 원으로 미선은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에 24평.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미선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유럽 갈 준비 됐어? 응. 언제 출발해? 다음 주. 벌써? 응, 더 늦기 전에.
4월 미선과 순자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한 달간의 여행이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미선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 응. 두 노인은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50년 만에? 응, 50년 만에.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 미선은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원 뭐 빌었어? 비밀. 알려줘. 다시 태어나면 이번엔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순자는 미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이미 잘 살았어. 그래? 응,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뎠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 냈잖아.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무 좋았어. 미선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선물. 엄마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웃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변호사 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선생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저 같은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요. 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미선은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늦었지만 용기재단. 목적은 가정폭력 및 외도 피해 여성 지원. 자본금은 1억 원. 미선이 낸 돈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좋은 일 하시네요. 미선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5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참지 마세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단은 여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지원, 쉼터 운영.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은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6월 미선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50년 만의 이혼장.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선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1974년 결혼부터 2024년 사후 이혼까지 50년의 이야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3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희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왔어요. 정말요? 네, 큰 출판사예요. 관심 있으세요? 미선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9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이혼장, 한 여자의 용기와 자유의 기록.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 같아요. 수많은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미선은 전국을 다니며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남편을 용서하셨나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직 못하신 거죠? 아니요, 용서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10월 미선은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미선 선생님, 1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셨죠?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자유로워요. 처음으로. 외롭지는 않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앞으로 재혼 계획은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이제 저 자신과 연애하고 싶어요. 시청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미선은 이제 유명인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박미선 할머니 아니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미선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11월 미선에게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상.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박미선 선생님은 75세의 나이에도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미선은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노인이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강은혜예요. 미선은 놀랐습니다. 은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무슨 일로? 은혜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이에요. 6억. 이게 오빠한테 받은 돈이요. 다 모아뒀어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미선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쓰세요. 다른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은혜 씨. 네? 행복하세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과거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은 새 아파트에서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지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쉴까 해. 저희랑 같이 보내요.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갈게. 크리스마스 이브 정훈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세 자녀와 그 배우자들 그리고 손주들. 총 10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미선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선물이요. 그래, 고마워. 저녁 식사를 하며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올해 어떠셨어요? 미선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한 해였어. 정말요? 응, 50년 동안 못 해본 걸 다 해봤어. 지은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뭐 하실 거예요? 미선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더 많은 여행? 아니면 새로운 취미? 취미요? 뭐 하실 건데요? 그림 그리기.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 정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화가가 되시는 거예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안 돼? 75세에도 늦지 않았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미선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추우시겠어요? 괜찮아. 눈 구경 좀 하려고. 엄마. 응? 아버지 생각나요? 미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끔.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립진 않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립진 않아.
그저 안타까워. 뭐가요?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엄마. 너는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한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 엄마.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눈을 바라봤습니다. 12월 31일 새해 전날. 미선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재야의 종소리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19, 87. 미선도 함께 세었습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2026년이 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내가 없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아.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너 때문에 강해졌어. 미선은 웃었습니다. 이제 잘 살아볼게. 나 혼자. 새해 첫날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일어났어? 응, 어디가? 해돋이 보러 가자. 지금? 응, 서둘러. 두 노인은 동해로 떠났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사람 많네. 그러게.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응? 올해도 잘 지내자. 응,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미선도 손을 들어 햇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응? 나 행복해. 나도. 두 노인은 웃으며 해돋이를 바라봤습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봄. 미선은 그림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미선은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자유요. 자유를요? 네, 제가 느끼는 자유를 그리고 싶어요. 미선은 캔버스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밝은 색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의 첫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의 날개요. 그림 속에는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향해. 아름다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여름. 미선은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혼자 사는 법. 이혼 후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50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과 함께이니까요. 책은 6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가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혼자 사는 법 배우고 싶어요. 용기 얻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용기 내세요. 늦지 않았어요. 행복은 혼자서도 가능해요.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은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그림 감동적이에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미선의 그림은 모두 자유를 주제로 했습니다. 날개, 새, 하늘, 바다. 자유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개인전 마지막 날 미선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76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늙었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5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의 새 집에서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꾸민 거야. 저녁 식사 후 미선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미선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예쁘게 그려주셔서 고마워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밤이 되고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내년 계획은 뭐예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일주. 네? 1년간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혼자요? 아니, 순자 이모랑. 그리고 늦었지만 용기 내는 여자들 몇 분이랑. 자녀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미선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못해? 이제 시작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새해 첫날 미선은 다시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해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50년 만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알겠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요. 올해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미선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자유야.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은 웃었습니다. 76세.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년의 침묵을 깨고 1년의 자유를 맛봤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미선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정말 잘 지내. 용서했어. 그리고 감사해. 너 때문에 강해졌으니까. 이제 안녕. 나는 내 길을 갈게.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박미선 76세. 50년 만에 찾은 자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행복한 날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박미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이라는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선 할머니에게 그 50년은 참아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침묵하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